부동산 문제는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요. 2장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정책은 크게 이제 토지 정책, 그다음에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정책에서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주택 정책에서도 하나 아니면 두 개, 조세 정책은 한 문제 딱 정해져 있고 그 정책의 개요에서 이제 한 개가 나오는데 정책의 개요에서는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을 구분하는 게 그냥 10년 연속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개를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 파트별로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예상해서 네 개 아니면 다섯 문제 정도 그 정도 예상되는 영역인데 일절의 부동산 문제는 시험하고 거의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뭐 하나 정도 등록하고 하는데 쭉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 4번 문제만 한 개 봐봐요. 4번에 다음은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는데 이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가 로렌츠 곡선이라든가 진위 계수 또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번의 10분위 분배율은 공식을 좀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최상위 20% 소득을 합친 비율이 되겠고 분자가 최하위 40% 소득을 합친 비율입니다. 근데 이 소득 분배가 공정해지고 분배의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에 있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10분배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10분배만 클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를 측정한 지표가 로렌츠 곡선 그리고 이 로렌츠 곡선의 값을 계수로 나타내는 게 진위 계수예요. 그리고 또 5분위 분배율도 있어요. 5분위 분배율. 그리고 또 10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분위 분배율은 당연히 지금 뭐라 그랬지?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죠.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로렌츠 곡선도 면적이 적어서 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서 면적이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는 거고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적으면 진위계수의 값도 0에 가까워서 적어집니다. 그리고 5분위 분배율도 값이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져요. 다만 이 10분위 분배만 값이 커야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니까 요 결론만 기억해. 다른 거는 전부 어, 값이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인데 10분위 분배율 요 하나만 클수록 좋다. 요걸 이제 기억해 두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분위 분배율이 크면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바로 PIR 요걸 이제 PIR 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PY 비율이라고 하다. 이 Y가 소득이죠. 연소득 1더 P가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고 그래서 PY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PY 비율도 값이 적어야 돼. 그래야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확보돼서 양호하다는 뜻이고요. 또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그 RIR이죠. 그지?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RIR. I가 인컴 소득이고 R이 렌트 임대료라는 뜻이죠. 이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역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확보되고 또 그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에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죠. 이 슈바베 지수도 역시 적어야만 그 생계비인 연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서 주택 구입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입력을 측정한 지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율도 전부 값이 적어야 돼. 값이 적어야 주택 구입력이 크게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들이든 주택 구입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다 값이 이렇게 적을수록 좋아요. 다만 요 10분이면 요 한 개만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서 양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비율들만 좀 눈으로 익혀놓고 결론을 기해둬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그 로렌츠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깝다. 그럼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진위 계수가 0에 가까워서 역시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렌츠 곡선의 면적도 적을수록 즉 그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진위 계수도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 주택 바우처 제도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나 토지 공개념 강화 이런 것들은 로렌츠 면적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한다 그러지. 왜냐하면 이 주택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의 주관적을 목적으로 그 주택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수록 소득 부여가 균등하게 개선되는 겁니다. 그지?
소득분야 균등해지면 로렌츠 곡선도 면적이 당연히 적어져서 소득분야 균등하다는 뜻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31회 때, 그지?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한 개 딱 등장했어요. 주택 정책에서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임대료 비율은 가구의 지불 능력,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딱 한 개 나왔는데, 요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지문으로 하나 정도가 나오지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2장의 부동산 정책,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이제 그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경제적 기능이 바로 시장 실패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 실패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인데,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들이 있죠. 요 원인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1번 문제는 해설에 보면 그 박스 속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불안정 경쟁 시장. 그 불안정 경쟁에도 이제 독점이나 가점이 있죠. 독가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든가 공공재.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이 이제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가장 큰 원인들이죠. 이 원인들에 대해서는 제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등장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문제로 바로 나오니까 요 제목들을 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는데,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 실패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실패.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이 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거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 이게 시장 실패죠. 근데 자원이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두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지만 상황을 두고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죠.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정부 실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연에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실명제보다 빠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이 됐죠.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에서 그죠? 그 실명제가 95년이가 1995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실명법이 그지? 부동산 실권리에 관한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게 실명법이죠. 이게 이제 실명제가 95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 신고제도는 2006년에 시행된 겁니다. 2000년대 와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제도죠. 그다음에 그 재작년에 이제 우리 31회 때 법령상 도입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거 해가지고 4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제도,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거래 신고제. 요 4개의 이제 예, 도입 순서대로 열리는 이 중개사 제도는 8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실명제는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9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 순서 그대로죠. 이 순서대로 이제 도입 순서가 이렇게 되겠는데, 요게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님이 역사 시험 문제죠. 이제 국사 시험 문제. 도입 순서를 연결해라. 이 참 괴롭죠. 이런 거 나오면 그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83년도에 제정 공포되고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도입은 84년도에 법안이 마련된 거죠. 83년도 시행이 됐고 시험 자체는 85년도에 이제 1회 시험이 실시가 됐죠. 그리고 실명제는 이제 95년도에 실명법이 제정 공포됐고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이죠. 저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증권이 뭐가 있습니까?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증권. 그 증권 이름이 뭐야? MBS가 아니고 MBS는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MBS는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증권은 뭐냐?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정권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흥해 준 법이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이죠. 금융량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은 ABS지. ABS, MBS가 아니고 그 ABS를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도록 허용해 준 법이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이 이제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그지? 그래서 지금 그 ABS도 발행을 해서 금융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MBS는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적용을 받아서 발행되는 겁니다. 이 발행 근거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부동산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지. 거래 당사자가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바로 거래 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놔야 됩니다. 거기에 그 해설에 보면 맨 밑에 정책 도입 순서였고 4가지 정책이 나와 있죠. 요 유심히 봐두란 말이야. 이게 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요 맨 밑에 그 해설에 있는 게 31회 때 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4개를 순서 그대로 배열하라 해가지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연도 같은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래 신고 제도가 훨씬 느리죠. 실명제보다는. 그죠? 10년 이상 느리게 시행이 됐고 디귿의 개발행위 허가 제도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거 어디에서 나온 の?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예? 어디서 배웠노?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법에서, 국토부에서, 그지? 국토계획부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지? 시장구 수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5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 그지? 물건을 적재하고 쌓아놓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또 건물 지을 때, 건물 짓고 물건 적재할 때,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석 채취, 이거 3가지, 5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 그게 개발행위 허가 아닙니까, 그지? 국토계획부 56조인가 그럴 건데 그게 그 1년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개발의 형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국토법에 따라.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미 폐지가 된 제도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않는 제도.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는 거. 택지 소유 상한제. 9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지? 택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는 소유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재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땅 많이 사서 소유할 수 있는 거지. 뭐 택지를 3,000평 이상 소유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에 어긋나는 제도니까 당연히 폐지가 돼야죠. 요거하고 같이 시행된 게 초과 이득 세제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일정 수를 초과해서 소유할 때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게 초과 이득 세제인데 이것도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폐지가 됐고 또 공안지세 이것도 역시 위헌 판결을 받은 거죠. 그지? 공안지 도시 토지를 집가 상승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죠.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사서 뭐 방치를 하든 건물을 짓든 그건 내 맘이지. 일정 기간 방치한다고 세금 많이 부과하는 것도 그것도 위헌이죠. 위헌. 그지? 당연히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종합 토지세 지금 시행 안 합니다.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이미 폐지가 됐고 또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근데 그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그 세목 이름을 바꾼다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바꾸려고 법안 마련 중인데 뭐로 바꾼다 그러대? 국토균형세. 국토균형세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죠. 그죠? 그 뭐하러 자꾸 법 이름을 세금 이름을 바로 바꾸노? 그냥 종합부동산세 하면 되지 뭐. 또 균형세는 또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왜 자꾸 공부거리만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지? 뭐 좀 알아가지고 머리에 저장을 하면 법 바꿔버리고 그래 또 공부 싫어야 되고 참 피곤하죠. 이거는 지금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도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일부지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되지 않는 제도를 이렇게 딱 5개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작년에 요거 지금 시행하지 않는 거 요게 한 문제로 나왔죠. 그냥 요 시행 중이지 않는 제도를 5개는 기획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 문제에 거기 보면 4번의 해설에 있을 거다. 4번의 해설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에서 5개 나와 있지. 택지 소유자한제, 개발권 양도제, 초과 이득세제,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이 다 시행되지 않습니다. 요 5개 기획해 둬요. 그 다음에 리얼 지문에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 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 규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 개입이죠.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입니다. 근데 개발 부담금제라든가 또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 방법이죠. 개발 부담금제, 조세 제도라든가 조세 감면, 그리고 금융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 이런 것은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 그다음에 미음의 PIR은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렇죠? 아까 여기 PIR이라든가 RIR, 슈퍼밸류 지수 이런 게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거죠. 요 비율들이 그지? 요 지금 이 미음 지문 한 개만 옳은 지문이죠. 나머지는 다 틀려 있고. 그러니까 지문이 왜 틀린지를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를 낼 출제자가 출제위원으로 거의 위촉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러면 자기가 냈던 문제니까 지문을 옳고 뭐 옳은 걸 틀리게 틀린 걸 옳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역시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해결점을 꼭 갖춰놓고 계셔야 되고 넘겨서 그 4번 문제에 이제 그 해설해 보면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가 5개 있죠.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워낙 많으니까 몇 시까지 되는 걸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5개 시행 안 하고 있는 폐지된 제도들 요 5가지는 꼭 기억해 놓고 5번 문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해설을 통해서 사례들을 다 외우셔야 돼. 지금 우리 시험은 꼭 이렇게 박스 속에 여러 개를 넣고 뭐 직접적 개입이 몇 개냐,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다 기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직접적 개입에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는데 기억의 지역지구제는 뭐지? 직접적 개입이 아니고 토지 이용 규제죠.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지?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죠.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 이 지역지구제라든가 또 어떤 게 있죠? 개발권 양도제도, 거기에 치어세, 개발권 양도제도 이제 TDR, 그리고 이제 건축 규제라든가 인허가제가 있죠. 그 용적률이나 건폐를 통해서 건축을 규제하는 것도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허가를 실시해서 불허가 처분한다. 토지 이용할 수 없잖아.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입니다. 요 4개 외워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건축 규제, 인허가제가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 아니고 뭐 토지 이용 규제 수단입니다. 그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을 때 토지 소유의 손실을 개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아서 보상하고 있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도 아닙니까? 그지?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이 바로 개발권 양도제도죠. 그리고 그 5번 문제에서 박스에 니은의 공영 개발이라든가 또 리얼의 토지 수용제도, 그리고 미음의 토지 은행제, 그리고 시옷의 공공소유제도라든가 이형의 도시 재개발, 이것들이 이제 전부 직접 개입이죠. 직접적 개입은 정부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행에 개입하는 겁니다. 아니, 땅을 사들이면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토지라든가 주택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공급하면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와 같이 가격 규제나 수급량을 규제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다 직접적 개입이거든요. 직접적 개입은 아주 사례가 풍부하죠. 땅을 사들이는 게 뭐 있어요? 토지 수용, 토지 은행, 토지 선매제, 공공용지 확보, 이런 게 전부 수요 역할을 수행하죠. 그다음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공영 개발이라든가 도시 개발,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이죠.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공공주택 정책, 이렇게 이제 전부 직접적 개입이야. 그다음에 간접적 개입은 거기 박스에 보면은 디귿의 토지 관련 조세, 이 조세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거나 또 비업에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 그리고 지읒의 행정 지원, 그리고 또 키역에 보면은 LTV나 DTI, 이게 이제 금융 지원이죠. 그지? LTV를 완화시켜주고 DTI를 완화시켜주면 금융 지원 정책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적 개입입니다. 이 간접적 개입의 사례를 익혀두는 게 좋겠죠. 토지 관련 조세라든가 세금 부과, 부담금 부과, 그리고 보조금 지급, 그리고 금융 지원 정책이나 행정 지원 정책, 이런 것이 전부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건 무조건 10년 연속 지금 한 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
반드시 요즘은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꼭 사례를 비교해 놓고 있어야 돼요. 6번 문제도 때나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그 개입 방법이 틀리게 연결된 것이 보면 지금 5번에 보면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재건축 부담금, 임대료 보조,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개입을 했죠. 이런 게 이제 간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 아니고 간접 개입이니까 답은 5번이 틀렸는데 지금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죠. 밑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 3번으로 돼 있나? 3이가 4가 뭐로 돼 보이도 않는다. 글자. 3이네. 이 수정을 해요. 5번으로. 고쳐놓고 답만 좀 고쳐놓고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구분하는 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사례들을 익혀야 되겠고요. 넘겨서